맡은 윤지원입니다. 수학여행이란 학생이 학교 생활을 벗어나 해외에서 실제 경험을 통하여 지식을 넓히도록 교사의 인솔 아래 행하는 여행입니다. 과거 제주도, 경주, 설악산 등 국내 수학여행이 요즘에는 사립학교를 위주로 점차 해외 수학여행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매일 경제신문에 의하면 올해도 해외로 수학여행을 가는 학교가 초등학교의 경우 13개 학교라고 합니다. 일부에서는 지원 형편이 어려운 학생의 경우 해외 수학여행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가지 못하는데 그럴 바에야 다 같이 갈 수 있는 국내 수학여행을 가는 것이 옳지 않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물론 일리가 있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저희 팀은 항상 접하던 우리 문화에서 벗어나 낯선 나라의 문화와 역사, 전통을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해외 수학여행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해외 수학여행을 유지한다는 조치는 또한 글로벌 시대에 역행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저희 팀은 다음에 3가지 농가를 들어 초등학생의 해외 수학여행에 찬성합니다. 첫째, 우리나라와는 전혀 다른 다양한 문화적, 역사적 유적지를 살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수학여행은 많은 경우 체험학습이나 부모님과의 여행을 통해 국내 주요 유적지나 관광지들을 이미 다녀온 경우가 많아 학생들에게 관심과 흥미가 떨어집니다. 외국 여행은 어린 학생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다른 나라의 언어, 문화, 역사 등을 배우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외국의 문화와 풍습 등 문화적 차이를 비교하고 느끼면서 우리나라의 문화와 역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될 것입니다. 둘째, 외국 여행 경험이 없는 학생들에게 해외여행 경험을 제공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의 경우 비용 때문에 가족이 함께 여행을 가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함께 떠나는 해외여행은 단체 여행인 만큼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해외여행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친구는 부모님께서 마련해 주신 고마움 때문에 더 알차게 열심히 공부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효과가 클 것입니다. 셋째, 해외 수학여행은 선생님, 친구와 함께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국내 수학여행도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에 시달리며 여유가 없는 우리들이 학교나 집을 떠나 비행기를 타고 먼 타국에서 친구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을 경험해 볼 수 있다면 초등학교 시절의 특별한 경험과 추억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넷째, 글로벌 시대의 시야를 넓히고 사고를 확장시킬 학습적 효과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해외 무역을 통하여 발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그럴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해외 경험을 쌓음으로써 외국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글로벌한 마인드를 가지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글로벌한 마인드란 우리에게 이웃사촌이 있듯이 나라와 나라의 관계에 있어서도 지구촌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라는 생각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해외 수학여행은 우리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줍니다. 외국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시켜줍니다. 글로벌한 마인드를 갖게 하고 다른 나라의 다양한 문화와 역사를 알게 해줄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저희 팀은 초등학생의 해외 수학여행에 찬성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초등학생들의 외국 수학여행을 금지해야 한다. 토픽 찬성식 입안 발표를 맡은 구성초등학교 4학년 양지원입니다. 본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수학여행에 대한 정의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국어학원에서는 수학여행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활동의 하나로서 교사의 인솔 아래 실시하는 여행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수학여행은 선생님들의 인솔하에 학생들이 평소에 가보지 못한 장소에서 숙박을 하며 자연과 문화를 경험하고 지식을 넓히는 학습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토픽의 이야기처럼 외국으로 수학여행을 가는 초등학교가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저희 팀은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외국 수학여행의 문제점과 배울 수 있는 권리에 앵글을 맞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토픽에 찬성하는 이유는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안전에 대한 부분입니다. 외국으로 수학여행을 가게 되면 가장 큰 문제는 대화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만약 길을 잃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 언어가 통하지 않으면 그 어려움이 쉽게 해결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에 대한 안전도 문제가 됩니다.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음식을 잘못 먹고 배탈이 났을 경우 쉽게 해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선생님도 계시고 안내위원도 계시지만 국내에서 있을 때보다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은 더 오래 걸릴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경제적인 부분입니다. 외국 수학여행은 우리나라의 돈을 외국에서 낭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글로벌 경제 위기 시대라고 합니다. 모든 나라들이 외화를 아끼고 있는데 국내 여행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한 외국 수학여행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작년 연말 기준으로 초등학교 6학년이 26만 명입니다. 가까운 중국으로 가장 싸게 여행을 해도 한 명당 약 30만 원이 들 때 780억 원이 외국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아직도 우리가 가보지 못한 아름다운 곳과 문화유산이 많이 있습니다. 외국보다 비용도 저렴한 아름다운 우리나라를 먼저 경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이유는 배울 수 있는 권리를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수학여행을 한다고 할 때 국내와 외국을 선택하라고 하면 외국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외국을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외국으로 수학여행을 갈 수 없는 학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배움을 함께 할 수 없는 것, 이것은 다른 사람의 배울 수 있는 권리를 빼앗는 것입니다. 작년에 수학여행을 떠난 462개 학교 중 외국으로 간 학교는 17개 학교입니다. 이 학교들의 공통점은 모두 비싼 돈을 내고 학교를 다니는 사립학교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사립학교만 외국으로 수학여행을 가고 있지만 공립학교들도 외국으로 수학여행을 가게 되면 이왕 배울 수 있는 권리를 빼앗는 문제는 반드시 발생할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필요한 학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학습을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이유로 저희 팀은 초등학생들의 외국 수학여행을 금지해야 한다는 오늘의 토픽에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아까 전에 안전에 대한 문제를 주시면서 대화가 어렵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영어가 공통화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그래도 우리가 모르는 낱말도 있을 수 있고 아직은 초등학생 때에는 그런 가이드나 그런 것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외국 수학여행에서 낯선 나라의 문화와 역사 등을 경험하는 것이 좋다고 하셨는데요. 이것들은 국내의 수학여행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지만 외국은 아무리 그런 좀 못 사는 나라라도 우리나라와 분명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라를 가서라도 우리나라와 다른 점을 배우면서 그런 문화를 느끼면서 더 저는 지식을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팀이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선생님께서는 배울 수 있는 권리를 빼앗긴다고 하셨는데요. 아주 빈민층이 아닌 이상 누가 마지막 졸업여행인 수학여행을 가지 못하게 할까요? 좀 짧게 정리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그런 졸업여행인 수학여행을 갈 수 있는 것은 극소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는 왜 이런 의견을 주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은 학교 지원금으로 가게 된다고 하셨는데요. 만약 어려운 학생이 여러 명이라면 지원금이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물론 많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TV를 통해서 홍보를 하거나 아니면 기부를 한다는 등 그런 이벤트나 이런 것을 통해서 오히려 더 그런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외국에서 길을 잃었을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외국의 길을 잃었을 경우에는 영어로나 아니면 핸드폰 번호를 선생님 핸드폰 번호를 적어놔서 물려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길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길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길을 잃어도 죄송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두 번째로 외화 낭비가 된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근거로 이 외화 낭비를 말하신 겁니까? 제가 조사한 자료로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좀 더 정확한 이유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외화 낭비는 다른 나라의 만약에 선진국에 갔을 때 미국에 갔을 때 미국의 1달러가 1,200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외화 낭비가 된다는 것이지만 만약에 후진국으로 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초등학생이 해외로 수학여행 가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의 반대팀 반박을 맡은 연정민입니다. 상대팀께서는 첫째, 안전에 문제가 있다. 둘째, 경제적인 부분이 없다. 셋째, 배울 수 있는 권리를 빼앗을 수 있다. 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역사 유적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잘못된 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안전에 문제가 있다라는 근거에서 무사시 도움을 청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친구들과 협동하면서 더 많은 추억을 쌓을 수 있습니다. 또 만약 친구들이 주변에 없다고 하더라도 선생님에게 휴대전화로 전화를 위치를 알려드리면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근거에서 경제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근거에서 모든 나라들이 돈을 쓰지 않고 저축만 해 놓는다고 하셨는데요. 외화를 저축해 놓는다고 하셨는데요. 모든 나라들이 돈을 쓰지 않고 저축만 해 놓는다면 경제는 떨어질 것입니다. 누가 경제를 떨어뜨리고 싶겠습니까? 셋째, 배울 수 있는 권리를 빼앗긴다라는 근거에서 세상에서 졸업여행을 보내지 않는 학부모나 선생님은 없을 것입니다.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고 또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초등학생이 해외로 수학여행 가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의 반대팀 반박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일 초등학생들의 외국 수학여행을 금지해야 한다는 디베이트 토픽 찬성식 반박 발표를 맡은 구성초등학교 4학년 이동환입니다. 상대편은 이번 토픽에 대해 외국 수학여행은 국내에서 경험할 수 없는 새로운 경험을 통해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다. 외국 수학여행은 우리에게 소중한 추억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수학여행을 외국으로 가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맡겨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저희 찬성 측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국 수학여행은 새로운 경험을 통해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는 저희도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지식과 시야를 넓힐 수 있는 방법이 굳이 외국으로만 가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아직 우리가 배워야 할 소중한 우리의 문화유산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많은 지식과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먼저 이해하고 그러한 지식과 이해가 쌓인 후에 다른 나라의 문화를 경험한다면 그 이해의 폭은 더 넓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아직 지식이 많지 않은 초등학생 때보다는 좀 더 많은 것을 생각하고 배운 다음 중학교, 고등학교 때 경험하는 것이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외국으로 수학여행을 가면 소중한 추억을 얻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도 외국 수학여행 가서 소중한 추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에 반대하고 싶진 않습니다. 하지만 외국으로만 수학여행을 가서 소중한 추억을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나라에도 아직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문화유산과 아름다운 곳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난 후에 더 소중한 추억을 갖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학여행을 외국으로 가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맡겨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의 생각으로도 외국으로 수학여행을 가는 것을 결정하는 것을 자율적으로 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교육을 결정하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매년 수학여행 운영 안내라는 매뉴얼을 학교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올해 2011년 자료를 보면 국내 수학여행을 통해 달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교육적 목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외 수학여행은 가급적 자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외국으로 수학여행을 가는 것을 공식적으로 권장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작년에도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 17개의 초등학교가 국외로 수학여행을 떠났습니다. 모두가 사립학교입니다.
사립학교는 부모님들이 직접 내는 돈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외국으로 수학여행을 가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립학교에서 계속 외국으로 수학여행을 간다면 머지않아 공립학교 중에도 외국으로 수학여행을 계획하는 학교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함께 가고 싶어도 함께 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생겨날 것이며 이것들은 돈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학습권을 빼앗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돈 많은 사람들만 살아가는 사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있다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우리 사회는 전부 이기주의로 가득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 이유들로 반대측 이번 발표에 대한 반박을 이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대팀에서는 안전의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유사시 도움을 청하는 것은 유사시 도움을 청할 때는 어렵다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친구들과 활동하면서 더 많은 추억을 쌓을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친구들과 함께 추억을 쌓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 반에 장난기가 있는 친구들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친구들이 만약에 흩어져서 다닌다면 그때는 핸드폰이 없어 연락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그 나라의 기후와 언어에 적응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충분히 발생하고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 외국에 가는 선생님은 왜 있습니까? 선생님은 그 장난꾸러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또 길을 잃을 때 도와주는 것이지 일단은 선생님은 왜 해외로 따라갑니까? 그럼 저희가 질문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경제적인 부분, 사립학교에서 학부모가 낸 돈으로 외국으로 수학여행을 간다고 하셨는데요. 만약에 사립학교 입학한 학생 중에서 그 학생의 부모가 돈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말이 너무 많으신 것 같은데 조금 더 짧게 정리해서 다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반박에서 사립학교는 부모가 돈을 내서 외국으로 수학여행을 떠난다고 했는데 돈이 없는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립학교에 1년간 내는 학비는 평균 1,0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1,000만 원에 비해 외국으로 수학여행을 가는 비는 약 30만 원 정도가 소모되는데요. 과연 그렇게 부모님들이 돈이 없을까요? 이번엔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으로 수학여행을 가게 된다면 음식이 맞지 않아 식사를 잘 하지 못할 수도 있고 잘못 먹으면 몸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상대편 발표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음식을 잘못 먹으면 토를 하거나 기흉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썩은 음식이나 독이 있는 음식을 팔겠습니까? 저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가게 되면 음식이 잘못된 경우나 아니면 우리의 입맛에 맞지 않는 음식이 나올 수도 있고 잘못하면 몸이 아플 수도 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냐고 여쭤봤습니다. 우리 몸에 맞지 않는 음식은 다르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에 몸이 맞지 않는다고 하면 음식이 맞지 않더라도 우리 몸에 맞는 음식을 찾아서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는 우리의 아픈 몸을 어떻게 치료합니까? 아픈 몸은 그 대신에 정부가 책임져야 되겠죠. 왜 선생님이 책임지겠습니까? 저희가 질문하겠습니다. 모든 국가적 학교들은 기술과 안녕하십니까. 초등학생의 해외 수학여행을 금지해야 한다의 반대팀 요약을 맡은 윤지원입니다. 이제부터 상대팀 논거에 대한 지적과 저희 팀의 논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팀께서는 총 3가지 이유를 들어 위반을 하셨습니다. 그중 첫 번째로 안전 문제라고 하셨지만 저희는 선생님이나 안전 요원이 있기 때문에 안전 문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상대팀께서는 외환 낭비라고 하셨는데요. 저희는 해외로 수학여행을 가게 되면 가족들과 여행을 가는 것보다 단체로 가기 때문에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외환 낭비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상대팀께서는 셋째로 배울 수 있는 권리를 뺏는다고 하셨는데요. 저희는 배울 수 있는 권리를 뺏는 것이 아니라 그 집안이 가난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나 학부모님들이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저희 팀의 동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은 첫째, 우리나라와는 전혀 다른 다양한 문화적, 역사적 요소들을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외국에 나가서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된다면 세계에 대한 생각이 더 넓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외국 여행 경험이 없는 학생들에게 해외 여행 경험을 제공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해외 수학 여행은 선생님, 친구와 함께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넷째는 글로벌 시대의 시야를 넓히고 사고를 확장시키는 학습적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반대팀의 요약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성팀 요약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토픽에 대해 양팀의 의견이 대립했던 쟁점을 정리해보겠습니다. 하나는 수학여행의 장소 선택에서 생길 수 있는 장단점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경제적인 부분입니다. 다른 하나는 외국 수학여행 다녀온 초등학교를 바라보는 양팀의 입장입니다. 가장 먼저 장소적인 부분의 장단점입니다. 상대팀은 외국으로 수학여행을 가게 되면 그 나라에 있는 좋은 문화遺産을 볼 수 있고 글로벌적인 꿈을 키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도 다른 나라에서 경험할 수 없고 아직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많은 문화遺産과 관광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우리나라의 문화遺産과 관광지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경제적인 부분에 쟁점이 있었습니다. 상대팀은 외국으로 수학여행을 가는 것이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비싼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는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모든 나라들은 자기 나라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외국으로 수학여행을 할 돈을 국내 수학여행을 하는 것에 쓰고 남은 돈은 저축을 하려면 우리나라의 경제를 살리고 발전시키는 것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외국 수학여행 다녀온 초등학교에 대한 생각입니다. 외국으로 수학여행을 다녀온 초등학교들은 법적인 이유와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에 문제가 없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는 행동을 써는 되겠습니까?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어려운 친구들이 많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것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토픽의 쟁점에 대한 찬성책 요약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에도 수학여행을 갈 수 있는 곳이 많다고 하셨는데요. 대부분의 수학여행은 경주나 이런 곳들을 갑니다. 하지만 그곳은 현장학습이나 공부와의 여행을 통해 다녀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가 떨어집니다. 그것도 더 넓은 시야를 갖게 하는 점 아닌가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에도 아직 만약에 우리가 외국에 살고 있다면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나라의 문화에도 아주 많은 볼거리 아닙니까? 그런 입장으로 생각해본다면 우리나라에도 소중한 문화에서가 아름다운 곳이 많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지금 초등학생의 해외 수학여행을 지금 외국의 초등학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국의 초등학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외국으로 수학여행도 갈 수 있지만 보다 국내에 있는 것들을 먼저 체험하고 그러한 이해와 지식이 쌓인 후에 외국으로 가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상대편에서 요약 발표를 하셨는데 상대편이 생각하시는 지금 디베이트 주제의 양팀 이야기의 쟁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선생님께서도 말했지만 장소의 장단점 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희 팀이 질문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아까 전에 경제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국내로 가야 된다고 하셨는데요. 저희 팀이 우리나라가 해외로 수학여행을 가는 만큼 외국도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경제를 살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짧게 정리해서 다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팀이 해외로 가는 만큼 해외도 우리나라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국내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돈을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은 우리나라에 소비하고 외국에서 그 돈을 소비하는 것과 같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번엔 저희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외국에 갔을 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말이 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도움을 요청합니까? 물론 영어로 하겠죠. 우리가 모든 영어를 다 압니까? 물론
영어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영어라도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영어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아직 초등학교 때 배우지 않는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서는 도움을 어떻게 요청합니까? 중국이나 일본은 선진국이기 때문에 영어를 가르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영어가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국가가 돈을 쓰지 않고 저축만 한다면 만약에 회사는 있는데 돈을 계속 저축만 한다면 가게들은 소비를 하지 않아서 가게들은 다 망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제가 더 나빠지지 않습니까? 저희는 무조건 저축만 한다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는 소비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내 여행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비되는 해외여행보다는 국내 여행이 적합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초등학생이 해외 수학여행을 금지한다의 반대팀 파이어 포커스를 맡은 임창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학여행은 일상적인 학교생활을 벗어나 실제 경험을 통하여 지식을 넓혀가는 현장중심, 체험중심의 교육입니다. 학교가 일상생활을 벗어나 보다 넓은 시편과 풍부한 정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일상적이거나 이미 가본 적이 있어 관심과 흥미, 기대감을 떨어뜨리는 국내의 유적지보다는 문화나 풍습적인 차이를 느끼고 경험해 볼 수 있고 기대와 설렘을 줄 수 있는 체험 현장이 더 교육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미지의 세계를 보고 배우며 선생님과 학생들과 함께 생활함으로써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학교로 돌아와서도 학교 분위기도 좋아질 수 있어서 또 다른 교육의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구촌이라고 해서 세계를 한 마을로 묶어오는 글로벌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단지 배울 수 있는 권리를 빼앗길 수 있다 매하는디 경제적 이유 등을 들어 초등학생이 외국으로 해외 수학여행을 가는 것을 금지시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저희 반대팀 파이널 포커스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성팀 초점 발표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에서 오늘 토픽인 초등학생들의 외국 수학여행을 금지해야 한다에 찬성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외국으로 수학여행을 떠날 경우 발생하는 경제적인 문제점과 그 영향 때문입니다. 첫 번째, 경제적인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외국 수학여행은 우리나라의 돈을 외국에서 낭비하는 것과 같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우리나라 경제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나라들이 자기 나라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국내 수학여행보다 더 많은 돈을 쓰게 되는 외국 수학여행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유, 자기의 생각과 가정 상관없이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외국으로 수학여행을 갈 수 없는 학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배려하자는 것입니다. 친구들과 배움을 함께 할 수 없는 것, 이것은 경제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인간이 누구나 누려할 배울 수 있는 권리를 빼앗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발전하는 것은 한 사람이 잘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소외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날수록 그 사회는 발전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조금 더 양보하고 조금 더 배려하는 사회를 만들자는 저희의 주장이 틀린 생각일까요? 저희 팀의 이러한 중요한 가치들에 비해 상대팀 발표자는 확실하지도 않은 이야기들을 주장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 이유들로 심판 선생님께서 오늘 디베이트 승리를 저희 팀에게 주실 것을 확신하며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을까요? 네, 그러면 아래를 참고해 보시면 좋은데요. 저희 한국토론대학에서는 한국 디베이트 코치 입문 심화 토론 전문가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문학 백권 디베이트 지도사 과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이나 학교를 대상으로 학부모 디베이트 특강, 교사 연수, 캠프, 교재 발간 등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디베이트 코치협회는 저희 한국 디베이트 코치 자격증 1, 2, 3급을 관리하고 저희 청소년 자원봉사단과 교도소 자원봉사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디베이트 대회, 토론 대회를 주관하거나 위탁하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학 중에 캠프를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아래 웹사이트나 혹은 카페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한국토론대학 홈페이지 카페가 있고요. 저희가 청소년을 위해서 운영하는 청소년 토론 스쿨의 홈페이지나 네이버 카페를 들어가 보게 되면 청소년 토론 스쿨의 활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디베이트 코치협회와 한국 디베이트 신문을 보시게 되면 역시 자세한 소식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